2024년 8월 20일 화요일 경제뉴스 매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엠폭스가 확산하며 관련 주가 급등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14일 엠폭스에 대해 최고 수준의 보건 경계 태세인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지난 16일 질병관리청도 아프리카 콩고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엠폭스에 대한 국내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아프리카에서 18,700명 이상의 엠폭스 확진자와 500명 넘는 사망자가 보고됐다. 이에 19일 엠폭스 감염 진단 키트를 개발한 진매트릭스, 엠폭스 유전자 증폭 검사 관련 공동 특허를 보유한 미코바이오메드는 상한가로 거래를 마감했다. 시젠, 랩지노믹스, 휴마시스, 제놀루션, 빌리언스 등도 급등한 채 거래를 마쳤다. 다음 뉴스. 미국 경제가 침체를 피할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힘을 얻는 가운데 현지 시간 19일 달러 가치가 지난 1월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5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은 오후 한때 1329.8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달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한국은행이 오는 22일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엔달러 환율도 이날 한때 전장 대비 2.44엔 낮은 145.19엔으로 떨어졌다. 시장은 23일 잭슨홀 경제정책 심포지엄에서 나올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주시하고 있으며 로이터 통신은 시장에서 연준의 비둘기파적 입장을 기대하면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고 해석했다. 다음 뉴스. 미국과 유럽 항공사들이 중국행 항공편을 대폭 축소했다. 항공업계에선 러시아 영공을 우회하면서 비용이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입을 모았다. 비행시간은 물론 운영비용이 25에서 30% 증가했다. 러시아 영공을 통과할 수 있는 중국 항공사들과의 경쟁에서도 열세에 놓이게 됐다. 이외에도 한 서방 항공사 임원은 서방 국가들과 중국 간 관계의 성격이 바뀌면서 항공 수요도 감소했다며 미중 지정학적 긴장 고조가 항공편 축소 또는 중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짚었다. 다음 뉴스. 글로벌 항공업계는 지속 가능한 공유 의무화가 도입되면 비행기 티켓 가격이 오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폐식용유, 팜유 등으로 제조하는 지속 가능한 공유는 일반 항공유보다 2에서 5배 비싸기 때문이다. 국내 항공사들은 티켓 가격 인상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지속 가능한 공유 의무 사용 비율이 순차적으로 높아지도록 설계된 만큼 국내 항공사들도 티켓 가격 인상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전기자동차에 보조금을 주듯이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뉴스. 캐나다 최대 편의점 및 소매 유통기업 알리멘타시온 쿠시타르가 일본 편의점 체인 세븐일레븐을 인수하겠다고 제안했다. 세븐일레븐의 모회사인 세븐앤드아이홀딩스는 일단 제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일본 증시의 세븐앤드아이홀딩스 주가는 해당 발표 이후 최소 20% 가까이 뛰었다. 영국 BBC는 19일 급등으로 세븐앤드아이홀딩스의 시가총액이 약 5조 6천조 엔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세븐일레븐은 현재 아시아를 중심으로 20개 국가에서 8만 5천 개의 편의점 매장을 운영 중이다. 다음 뉴스. 19일 SBS는 15,610원의 거래를 마쳤다. 석 달간 29% 하락했다. 2024 파리올림픽이 한창이던 최근 한 달 사이엔 7%가량 내렸다. 거액을 들여 확보한 파리올림픽 중계권에서 큰 손해가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지상파 세 곳의 이번 파리올림픽 개막식 시청률은 0에서 1%대였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 태영그룹 구조조정이 SBS의 주가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도 있다. 연초 태영그룹은 채권단에 4천억 원을 빌리는 조건으로 SBS 지분 전량을 담보로 내줬다. 증권회사들은 올림픽 중계에 따른 손실이 예상보다 크다며 목표 주가를 일제히 하향하고 있다. 실적보단 태영그룹 자산 매각 관련 이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음 뉴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가까워지면서 금융주 가운데서도 그간 상승세가 약했던 증권주가 치솟고 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증시가 무너진 지난 5일 이후 이날까지 주요 증권사들로 구성된 KIX 증권 지수는 14.1% 상승했다.
이달 2일부터 5일까지 12.35% 떨어지면서 내준 하락폭을 모두 회복하고 오히려 소폭 초과 상승했다. 시장에서 미국의 9월 기준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되면서 금리 하락에 따른 거래대금 증가 기대감이 증권주의 강세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대체로 기준금리의 움직임에 선행하는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증시 거래대금과 투자자의 탁금이 증가한다. 금리 하락이 유동성 자체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투자 심리 개선에도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증권사에 직접 투자해도 금리 인하가 유리하다. 이자 비용이 낮아지면서 신규 투자 제약이 줄고 미분양과 가격 하락 부담도 감소한다. 반면 은행의 경우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를 수익성 악화와 연결지어 부정적인 재료로 인식된다. 정책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 금리도 떨어져 은행의 수익성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허나 증권가에서는 오히려 대출 수요가 늘어날 수 있고 달러당 원화값이 하락해 자본 비율이 개선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음 뉴스. 중국산 철강의 저가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중국 내 부동산 침체와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중국 철강 기업들이 저가 수출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외신에 따르면 호주 재무부는 중국산 철강 저가 수출 영향으로 국제 철광석 가격이 예상보다 빠르게 떨어지면서 호주 예산에 20억 달러 규모의 구멍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해에만 호주 철광석의 약 85%가 중국으로 수출됐다. 중국 철강 기업들은 저가 수출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제 철광석 가격은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톤당 141달러였던 철광석 가격은 지난 11일 기준 97달러까지 하락했다. 중국산 철강의 저가 수출이 늘어나면서 전 세계 주요 철강 기업들도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국내 철강 기업들의 피해도 만만치 않다. 최근 현대제철은 중국 업체들의 저가 후판 수출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에 반덤핑 제소를 했다. 다음 뉴스. 하나은행이 고시한 8월 19일 오후 11시 50분 원달러 환율은 1333.60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을 위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